안녕하세요.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의 김동입니다. 제 전공은 물리학 중에 입자물리학인데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이 원래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연구하는 매우 기초적인 그 분야를 그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자물리학을 연구해서 그런지 이제 근본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철학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의 몇 년 동안 이제 많이 읽곤 했는데 그것을 글로도 써서 블로그나 브런치 이런 데 이제 올리곤 했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과 철학 내용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을 접하신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혹시 물리학과 철학을 융합한 책을 내보실 계획이 있느냐 해서 응하게 돼서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리학은 자연을 다루니까 사실상 인간을 다루는 것도 깊은 사유로서 근본적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 그리스 사상을 보면 BC 6세기부터 이제 자연에 대한 연구가 200년 동안 시작되다가 이제 소크라테스 때 와서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플라톤이 그것을 체계화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데아 사상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체계화하려면 학문적으로 큰 어떤 세부적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걸 해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데아 사상이 결국은 자연과 인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제 플라톤은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생물학 중에 동물 해부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리학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이데아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과학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반박을 통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학문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우리의 연구 분야는 오늘날 그렇지만 문과와 이과로 나눠져서 자연과 인간이지만은 사실상 인간에 대한 연구, 자연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같이 시작된 거죠. 같이 시작돼서 어떤 학문적인 체계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나왔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자연, 즉 이과와 문과 모든 학문을 체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의 사상가 학생들이나 사상가들은 그것을 배우고 접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에서는 뉴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방정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을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인류 사상 전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 사실 뉴턴 물리학 때문에 이제 인류 문명이 6,000년 동안 말을 타다가 110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은 자동차를 타게 됐어요. 그게 다 뉴턴의 물리학의 여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인류 문명을 뉴턴 이전과 뉴턴 이후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뉴턴이 갈릴레이의 과학적인 방법론과 데카르트의 이성 사용 방법을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업적을 내게 된 데는. 근데 이제 가깝게는 그렇지만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더 크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 아리스토텔레스 자연과학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기상학, 우주론, 지구과학 모든 걸 망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과연 뉴턴 물리학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새로운 물리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는 동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은 지구가 동건지 평평한지 둥근다는 거는 중국에서 16세기 돼서야 알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아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말이 많죠. 그게 바로 마테오 리치가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중국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처음으로 얘기해 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뉴턴이 고대 영향을 받은 걸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 사상이었고, 뉴턴이 영향을 준 거는 이제 근대 철학을 완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그러니까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내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뉴턴 물리학 때문이에요. 그 당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라는 철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철학자의 로망인 자기가 논증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야 되는데 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는 맞질 않고 오히려 그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뉴턴 물리학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띠고 있으니까 우리가 형이상학, 뭐 신이든 의지, 인간의 의지든 이런 형이상학을 따질 게 아니고 일단 우선 인간 이성이, 인간 인식이 어떻게 구조를 가졌길래 뉴턴 물리학과 같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자연과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이성을 비판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칸트의 공헌은 대단히 큰 거죠. 대단히 큰 거죠. 사실 근대 철학이 융성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은 바로 뉴턴 때문에 이제 영향을 큰 거고, 뉴턴이 더 큰 영향은 뉴턴이 중력을 이해시켰으니까 이제 열현상, 전기, 자기도 이제 19세기에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 바람으로써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뭐 천문학 이런 것들이 학문으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게 이제 그 뉴턴 물리학을 따른 그것이 19세기 말까지 이루어지다가 현대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나와서 실제로 자연을 이루는 근본 기본 단위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이전 통일장 이론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기초적인 그 연구에 이제 물리학이 매달리게 됐고, 오늘날 많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BC 6세기 밀레투스 학파들이 의문했던 거예요. 만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플라톤의 이 생각도 그랬고, 오늘날 현대 입자물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자연을 굉장히 많이 이해했지만은 그거는 플라톤의 생각과 질적으로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과, 오늘날은 이 철학과 이 물리학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근데 이제 이건 아셔야 될 게, 철학과 물리학이 분리가 된 거는 불과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자연 철학, 뭐 무슨 철학, 그래서 다 철학자였어요. 모든 걸 다 하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돼서 전혀 관계없는 학문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그 자연의 근원을 따지고 인간의 근원을 따지는 그런 곳에서는 같은 선상에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부터 현대 입자물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철학자가 5분 나오고, 그 다음에 물리학 계통이 다섯 챕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현대 물리학이니까 이 연대순으로 돼 있지만은 그냥 연대순으로 그냥 나열한 게 아니고, 이게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영향을 주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갈릴레이에 영향을 주고, 그 갈릴레이의 노력이 데카르트의 이성사용 방법론에 여하간의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뉴턴으로 가고, 뉴턴이 칸트에 영향을 주고, 칸트가 헤겔에 영향을 주고, 근데 자연과학에서는 현대물리학에서 그 옛날 그리스 사상가들이 꿈꾸었던 통일장,
이론에 대한 거의 확실한 무엇인가 정보를 지금 얻어내고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이 철학과 물리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챕터가 그렇게 구성되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핵심 내용에 덧붙여서 이 책은 결국은 철학사와 물리학사에 대한 통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글자 그대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을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이겠죠. 그래서 줄여서 세상 이치라고 여러분이 다가가기 쉽게 그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이치, 즉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저자 김동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